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에도 해외 입국자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체코에서 입국해 무안의 고향집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43살 A씨가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 동안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당국의 1:1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적지 않은 신천지 신도들이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가 통보받지 못한 해외 신도 명단을 공유하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종교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 교회 10곳 중 4곳이 주말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르면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지역의 교회는 모두 1,100여 곳으로 이 가운데 40.1%에 해당하는 450여 곳이 주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으로 보름 동안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15일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면 접촉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민원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됐고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고객 봉사실입니다. 전기요금 상담과 납부를 위해 하루 50여 명의 민원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한전 직원과 민원인들 사이에 투명한 아크릴 칸막이가 설치됐습니다. 대화하면서 침이 튀는 것을 막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아크릴판을 설치함으로써 고객님들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고 저희도 좀 더 자세하게 응대할 수 있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사무실입니다. 빈자리가 군데군데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직원들이 교대로 재택근무에 들어간 겁니다. 함정과 파출소 등 현장 근무자를 제외한 사무실 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인 컴퓨터에 업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재택근무에 들어간 직원들 개인용 컴퓨터에 정부 원격 근무 시스템을 설치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목포의 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관공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한방향 식사하기 운동이 민간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는데요.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란히 먹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전남 지역 음식점 900여 곳이 나란히 도민 안심식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에 취약한 관내 고위험 밀집 장소를 대상으로 1:1 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밀집 장소 1:1 공무원 책임 전담제를 도입해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감염 위험성이 상존하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교회와 학원, 콜센터와 PC방, 노래방은 물론 노인 요양시설과 체육시설 업종 등 2,800여 개의 집합시설에 대해 방역 실시 여부, 마스크 착용 여부, 손소독제 비치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구에서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신종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순천시는 대구 지역에서 지난 13일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던 코로나19 확진자 28명 가운데 5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퇴원해 대구로 돌아간 5명은 2번 연속 시행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출마자들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접촉자들은 이번 주 거소 투표를 신청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이지만 4.15 총선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총선 일정에 따라 몸이 불편해 선거 당일 투표소를 방문할 수 없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이번 주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된 유권자들은 거소 투표를 신고한 뒤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간편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성용 봉투를 발송을 해드리고요. 자택에서 투표를 하고 그대로 회성용 봉투에 담아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소 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코로나19 판정을 받거나 자가 격리됐을 경우엔 비슷한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1대 총선 후보자 등록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후보를 확정지었고 민생당과 정의당, 민중당 등도 각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를 대부분 결정해서 본선 경쟁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돼 각 정당들이 의석수 확보를 위해서 막판까지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개혁연대가 동력을 잃어버려서 쉽지는 않겠지만 마지막까지 민생당을 중심으로 제3지대를 크게 열어갈 기회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차분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경쟁은 한치의 양보 없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서 군소 정당들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범진보 세력의 연대를 위한 비례연합정당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나누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군소정당의 국회 진입으로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탄생하면서 개정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진보 세력의 결집을 통해 국회 과반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맞춰 소수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하는 이른바 플랫폼 정당 구축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시민을 위하여와 현 여당이 뜻을 모은 더불어시민당이 전남도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 시민들의 연대를 통한 의석수 확보로 현 정부의 개혁 작업에 힘을 보태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참여해서 왜 이런 모임이 시작이 됐는지 이제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뜻을 모아서 우리 진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러나 비례연합정당의 출범 과정에서 빚어진 진보 세력들의 의견 충돌은 간과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현 여당이 비례연합정당 선발 주자인 정치개혁연합 대신 또 다른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례정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꾸렸던 각 지역당의 진보 인사들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낯선 비례정당을 유권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진보 진영의 표심을 모아보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협업이라고 하는, 협치라고 하는 좋은 정신이 좀 발현될 수 있도록 협상의 테이블에 끈을 놓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정치 연합을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합당한 민생당의 경우 참여 여부를 두고 당내 내홍이 이어졌고 대표 진보 정당인 민중당은 독자 노선을 가겠다고 밝혀 여전히 범진보 세력 결집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 개혁의 지속성과 의견의 다양성을 기초로 내건 비례연합정당의 행보가 새롭게 적용되는 선거제도 안에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될지 이번 총선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도내에서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의 경쟁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어제까지 도내에서는 예비후보자 58명이 등록을 마쳤으며 야당의 경선이 마무리되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을 선거구의 경우 각각 7대1의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이 예정돼 있어 이후 선거운동과 공약 제시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지역 주력 산업들의 생산 실적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1월 여수 국가산단의 생산액은 5조 44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33%, 금액으로는 166억 원이 줄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1월 조강 생산량도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1%, 전달에 비해서는 1.5% 감소한 175만 톤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도내 지자체 가운데에서는 유일하게 환경 분야의 국제 표준 경영 시스템 ISO 인증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환경 보호와 상하수도, 도시 미화 관리 업무 등에서 ISO 환경 경영 시스템을 갱신하면서 2002년 3월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19년간 국제 표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분야의 ISO 인증을 받은 기초 지자체는 속초와 춘천, 충주와 군포 등 전국 10여 군데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유지하는 곳은 여수가 유일합니다. 광양시가 봄철 미세먼지와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정부의 불법 소각 방지 대책에 맞춰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린 뒤 계도와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를 함부로 소각하거나 연료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허가나 미신고 시설 등에서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 실명제를 한 단계 강화한 시민 신청 실명제가 여수 지역에 도입됩니다. 여수시는 시민이 특정 사업을 지목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정책 실명제에서 비공개된 정보의 경우도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범위는 10억 원 이상의 공사나 사업, 5천만 원 이상의 연구 용역 등으로 이달 말까지 시민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가정용과 일반용 등 용도에 상관없이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할 계획이라며 단 관공서와 중견기업들은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정책은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것이며 18억 원의 경제적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주말에 이어서 청명한 봄 날씨입니다. 일찌감치 떠오른 해가 출근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요. 단 아침 공기는 약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5.9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6도까지 쭉 오르면서 다시 따뜻해지겠고요. 이번 주는 주 중반까지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단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져만 가면서 경기 동부 등 내륙 많은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 후반에는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흠뻑 내리면서 해소가 될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단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는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서쪽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봄 햇살이 가득한 가운데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